아파트 입구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들어가고 구급대원이 들것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곳에 살던 30대 여성이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다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새벽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미시 사니까 저 인상 고개 갔다고. 착실히 산 것 같은데 그 딸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피해 여성과 한때 사귀었던 사이. 하지만 지난 2월 피해 여성에게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도 당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수사 중 피해 여성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0일에는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한 채 또다시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접근 금지를 법원에서 결정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동기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접근하면 너는 형사처벌을 받아 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었지만 지난 13일 이제 연락이 뜸하다며 경찰에 반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새벽 출근길 흉기 피습에 목숨을 잃은 여성. 집 앞에 미리 숨어 있다 흉기를 휘두른 건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착실히 산 것 같은데 그 딸이. 너무나는데 착실히 살았는데. 지난달에도 한 남성이 서기였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차로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구조됐지만 차에서는 전기 충격기와 밧줄이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 가해 남성에겐 모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 하지만 살인도 납치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도 혹독한 처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진이 접근 금지 명령 등 잠정 조치를 어기고 스토킹을 계속한 54개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36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대 징역 2년형까지 가능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건 중대범죄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많이. 지난해 9월 신당역 사건 이후 정치권은 앞다퉈 스토킹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고 처벌 대상을 확대한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이 잇따라 시행됐지만 유사한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법에는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은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은 내년 1월로 미뤄뒀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